보신 것처럼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호중 씨가 계속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서로부터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기 전에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은 술잔에 그냥 입만 갖다 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호중 씨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국가수의 소견 내용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 씨가 사고 후에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에 비춰볼 때 음주 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 대사체, 그러니까 음주 대사체라는 게 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음주 대사체라고 하는데, 이게 검출돼서 사고 전 음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지금 소견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소견 내용 이전에도 지금 해당 유흥업소에서 김호중 씨 3시간 정도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해당 술자리 동석자 또 주점 직원들로부터 진술을 받아낸 것이 김 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 씨 측 여전히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호중 씨가 사고 전에 술을 마신 정황을 보여주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가 김 씨의 옷으로 바꿔 입고 대신 자수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지시했다는 이런 진술을 받아냈는데, 이럴 경우에는 범죄은닉 교사 혐의, 이게 적용될까요? 네,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니저가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해서 거짓 자수를 했었잖아요. 이것 자체가 범인 도피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소속사 대표가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자수했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블랙박스 메모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본부장도 있는데 증거인멸 혐의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경찰 조사 결과 이제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2명이 있는데, 그중 1명은 사고 직후에 김 씨를 이제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데려다 줬고, 그리고 1명이 이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훼손했다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증거 인멸, 범행 은폐 가능, 이거 여기서 모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를 지키기 위해서 소속사 대표, 매니저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김호중 씨 사고를 내고 집으로 가지 않았죠. 경기도 이 구리시의 호텔로 갔는데 매니저가 회사 차량에 태워서 김호중 씨를 호텔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게 이제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잠적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메모리 카드 관련해서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김호중 씨가 첫 경찰 조사에서는 메모리 카드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소속사 측 매니저가 훼손했다, 이렇게 털어놓은 상태지요. 경찰 이 메모리 카드를 찾기 위해서 지난 16일 김호중 씨의 자택과 또 이모 대표죠. 이 대표의 집 그리고 소속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한 건데요. 메모리 카드는 안타깝게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매니저에게는 지금 이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 소속사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김호중 씨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는지 여부, 경찰이 이걸 밝혀내는 게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사고 전에 들렸던 술자리에 래퍼 출신 유명 연예인까지 동석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경찰이 오늘 새벽 압수수색 끝에 해당 술자리 동석자와 또 주점 직원에게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 이런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증거로서 진술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일단 이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음주를 한 정황으로서는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CCTV도 압수수색이 됐을 텐데요. 만약에 김호중 씨가 음주를 하는 현장에 찍힌 CCTV가 잡혔다든지, 또는 이제 그 동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래퍼 출신의 유명 연예인이 있거든요. 아마 경찰이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동석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라는 진술이 나오게 된다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음주 정황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금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소속사 측은 예정된 공연을 그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이제 공연이 있잖아요. 김호중 씨 어떤 심경을 밝힐까요? 일단 뭐 지금 거물급 변호사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예. 조남관 변호사인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분 되게 유명하신 그렇죠. 분인데. 추윤 간의 갈등 속에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네, 맞아요. 맡았던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위직 전관을 활용해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창원에서 오늘과 내일 공연이 예정돼 있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방침이 없다라고 소속사 관계자가 밝히고 있어요. 네. 공연 중에 김호중 씨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인데 아마도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도의적으로 사과 메시지 정도는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이렇게 큰 사고고 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자숙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자숙 대신 공연을 강행하는 게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행위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자숙 얘기하셨는데 이 방송계와 광고계를 비롯해서 지금 공연계까지 김호중 씨를 좀 손절한다는 분위기도 전해져요. 네. 근데 위약금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수가 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물론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공연이 취소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물론 이제 계약이 대부분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광고 계약이라든지 뭐 공연 계약상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제 가수 측의 과실로 계약이 취소되게 될 때는 상당한 부분에 뭐 2배에서 3배 정도의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김호중 씨가 굉장히 광고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수십억 대의 위약금을 물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취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또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단 평론가님,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건 지난달 1일 발생했는데요. A씨, 이날 1일 오전 8시경에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전날 이 A씨가 만남을 요구했는데 B씨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로 다툰 뒤에 B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A씨 누워있던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폭행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고 하고요. B씨가 엄마에게 빨리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룸을 찾아간 엄마가 오고 나서야 B씨가 병원에 옮겨질 수 있었는데요. B씨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번 당시 B씨는 경찰에 서면 진술을 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치료 중에 고열과 함께 갑자기 B씨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같은 달 10일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근데 여성이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피의자 구속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 가해 남성을 8시간 만에 풀어줬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경찰이나 검찰의 대응이 좀 신속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1차와 그리고 정밀 결과가 달랐기 때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1차에서는 이제 폐혈증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검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밀 결과에서는 그 부분이 뒤집혔고 따라서 일단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피의자를 긴급 체포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긴급 체포의 요건인 어떤 긴급성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검찰이 8시간 만에 이제 석방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국가수에서 2차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고 이제 빠르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유족들 말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했고 또 사건 발생 전부터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미리 잘 대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대응, 이 부분도 조금 아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폭행과 관련해서 경찰에 이 신고가 접수된 건만 11건이었다고 합니다. 11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이 근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경찰이 사전에 스토킹 여부 좀 들여다봐야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당초에 경찰이 이 A씨와 B씨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왔다는 점 등에서 스토킹 처벌법상을 보면 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벌어진 행위, 이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요즘 교제폭력 관련해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법이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가 어려운 상황인데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꼭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